함흥에서 북천까지 가보자. 목탄차와 운전허가증. 우리 현장은 동해안 바닷가에 위치해 날씨는 대체로 온화한 편이다. 겨울에는 눈이 많지만 그리 혹독하게 춥지는 않고 여름은 시원하여 살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숙소 부근에 있는 바닷가는 남측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북측의 허가를 받은 곳으로 모래 속을 파보면 조개가 끝도 없이 나온다. 하늘은 청명하고 공기는 너무 맑아 물질 문명과는 조금 뒤떨어진 여전히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이런 곳이야말로 청정지역이지 아닐까 한다. 그렇지만 마을 주변의 산과 들에는 나무가 거의 없이 붉은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비만 오면 흙과 자갈이 씻겨 내려와 마을 인근은 황폐해 보였다. 주민을 감시하기 위해 나무가 베어졌다기보다는 추운 겨울 기름이나 연탄이 없어 얼어 죽지 않기 위해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비만 오면 저수지나 제방이 무너지고 논밭이 쓸려 내려가 삽과 곡괭이를 든 수십 명의 군인들이 동원되어 보수 작업을 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공사의 주체인 한국전력은 숙소 주위의 경비를 위해 남쪽에서 진돗개 2마리를 데리고 왔다. 어느 날 북측에서 항의가 들어왔는데 인근 마을에 있는 여러 마리의 개를 남측 개가 모두 물어 죽였으니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북한의 개들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먹을 것이 없어 나무 뿌리나 풀을 뜯어먹는 경우가 많아 하나같이 마르고 약한 편이다. 북청으로 가다 보면 독립투사 이준 열사의 생가가 있는 마을이 나온다. 그 마을 부근에서 우리 작업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북측 주민과 살짝 부딪힌 일이 있었다. 먼지가 펄펄 날리는 자갈길이어서 빨리 갈 수도 없어 우리 차는 분명 자전거 옆으로 천천히 피해갔다. 그때 자전거 운전자는 고의로 지나가는 차량의 뒤를 받고 자빠지는 척을 했다. 마치 보험금을 노린 위장 교통사고 피해자처럼 말이다. 남측의 의료시설과 약이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자전거 운전자는 북측 병원으로 가려 하지 않고 남측 의무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두둑이 받은 보상금은 당 간부에게 넘어가고 당 간부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 흰쌀밥과 고기를 배급받았을 것이다. 북청으로 가기 전 남대천이란 강이 있는데 이곳에서 모래와 자갈을 채취 분류하여 경수로 현장으로 운반한다. 경수로 현장에서 남대천으로 가려면 자동차로 약 40분은 걸리며 이준 열사 생가가 있는 두서너 개 마을을 지나야 한다. 한 번은 남대천으로 가던 중 수확한 배추를 가득 실은 트럭이 고장으로 길가에 멈춰 서 있는 것을 보았다. 2~3명의 젊은 사람이 트럭 앞에서 옛날 경운기 시동을 걸듯이 시동 핸들을 엔진에 끼워 교대로 돌리면서 시동을 거는 것이었다. 얼마 후 나는 남대천에서 볼일을 보고 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멀찍이 앞에서 또 그 트럭이 멀리 못 가 엔진이 꺼져버렸고 다시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것을 보았다. 통통통 엔진 소리를 내면서 허옇고 뿌연 연기를 내뿜는 것이 기적소리만 달랐을 뿐 마치 증기기관차 같았다. 기름이 없으니 휘발유 엔진 트럭을 개조하여 나무나 석탄을 태워 움직이게 하는 목탄차였다. 트럭 짐칸에 설치된 연통에 나무를 넣고 태워서 발생하는 연기가스를 엔진으로 보내 세리모터 없이 수동으로 있는 힘껏 엔진을 돌려서 시동을 거는 것이다. 시동을 걸 때마다 2~3 명이 교대로 엔진을 돌려야 되니 보통 일이 아니다. 그렇게 목탄차는 수확한 배추를 상부에 바치기 위해 목적지가 신포인지 함흥인지 몰라도 온 천지에 지독한 연기를 내뿜으며 통통통 힘겹게 달려갔다. 조금 더 앞에서 걸어가던 중년의 아주머니가 주변을 살피더니 도로에 떨어진 무언가를 잽싸게 주워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조금 전에 트럭에서 떨어진 가냘픈 배추 이파리였다. 우리의 10,000원짜리 지폐가 아니라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배추 잎사귀 한 장이었다. 아주머니는 그것을 개눈 감추듯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그 배추 잎사귀 하나가 오늘 밤 맛있게 요리돼 밥상에 오를 것이다. 길가 주변에는 나무나 풀이 없어 몇 시간을 걸어가던 아주머니들은 소변이 급하면 마땅히 숨어서 해결할 장소가 없다. 나는 차를 운전하면서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나무가 없는 언덕배기에서 엉덩이를 내놓고 볼일을 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타이밍도 어찌나 잘 맞았는지 화들짝 놀란 아주머니는 윗옷으로 밑을 가리려고 하다가 옷이 다 젖는 경우를 보고야 말았다.
협동농장에서 재배하는 옥수수를 보면 키가 작고 약간 노릇개한 색으로 대체로 열매가 부실하다. 반면 주민들이 집에서 키우는 옥수수는 색깔이 파랗고 키도 크며 잘 자란다. 협동농장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므로 돌보지 않고 내가 먹을 옥수수에 먼저 거름을 주고 정성을 주는 것이 사람의 심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은 공장에서 쓰는 기름 닦는 걸레를 발에다가 감싸고 다닌다. 남측에서 오는 기름 닦는 걸레는 헌옷이나 버려진 옷감을 깨끗이 표백하고 세탁한 것으로 양발이 없는 북한 사람에게는 더없이 좋은 발사계가 된다. 이곳에 입사하면 흰쌀밥을 실컷 먹을 수 있어 점심때 북측 식당에 들어가 보면 말로만 듣던 산더미처럼 쌓인 고봉밥을 흔히 볼 수 있다. 처음엔 하나같이 야위고 말랐던 사람들이 근무를 시작하고 나서는 당에서 월급 대신 배급이 잘 나와서인지 얼굴도 통통해지고 체력도 좋아진다. 남측과 북측 간의 의사소통이 제한적이라 조심스럽고 말수도 적지만 작업과 관련된 대화는 비교적 자주 나누는 편이다. 어느 날 한 북측 근로자가 나에게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가리키면서 까맣고 단단한 흙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물었다. 또 저녁 무렵 차량 전조등을 켜면 현장에 포장된 아스팔트 도로 차선과 표시판이 야광으로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살다가 처음 보는 거라면서 충격을 받았다. 주민들은 겨울이 되면 월동 준비하느라 걱정이 태산이다. 굶어 죽는 것보다 추워서 죽는다는 사람도 덜어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겨울에 죽으면 추워서 죽고 여름에 죽으면 굶어서 죽은 것이다. 집집마다 외풍이 심해 비닐이나 바람막이로 창문과 출입문을 틀어막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잔가지나 썩은 나뭇잎으로 불을 질러 나무나 석탄을 올려놓고 겨울을 지내는데 그나마 나무는 씨가 말랐다. 아침에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 얼굴이 새까맣다. 따뜻한 물이 귀에 씻는 것은 언감생심 사치다. 원산에서 함흥을 거쳐 북청으로 가는 동해안 열차는 운행 도중에 몇십 분 이상 멈춰 서 있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다. 유리창도 칸막이도 없는 뼈만 남은 객차와 시커먼 석탄차 위에서 승객들은 일제히 내리고 끼리끼리 모여 앉아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시간을 보내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이 지역은 주로 풍력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충분한 바람이 불어주지 않을 땐 전등불이 밝았다 어두워지기를 반복하고 또 전기기관차도 가다가 자주 멈추기도 한다. 저녁 무렵 야간 작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중에 캄캄한 길 위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짐승인 줄 알았다. 가까이 다가가니 여성들만 수십 명씩 강제 동원되어 비포장도로에 있는 자갈을 줍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아침에는 젊은 여성들이 군복을 입고 초소에서 야간 잠복 근무를 마친 뒤 꾀죄죄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북한 여성의 군 복무 기간이 5년이라고 들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불공평하고 비참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평생을 억압과 통제 그리고 감시와 배고픔 속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희망이 없는 삶이야말로 여기가 지옥이 아니면 어디가 지옥이겠는가. 남한 사회가 자유롭게 잘 사는 나라임을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감시 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포기한 채 살아가는 주민들을 보면 참으로 서글프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목숨을 담보로 자유와 행복을 찾아 이역만리 국경을 넘는 탈북민들을 보면 감동과 찬사를 보내며 축복을 빌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있지만 지옥 같은 현실을 뚫고 넘어온 탈북민이야말로 우리보다 더 많은 자유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숙소에서 좀 떨어진 곳에 당에서 운영하는 옥류관이 있다. 김일성 배지를 단 여자 봉사원들이 각종 음식이나 술, 과자 등을 팔며 접대한다. 옥류관의 봉사원들은 대부분이 당 간부급 출신 성분의 자녀로 일본에 체류한 경험이 있는 젊은 여성들이다. 술은 백두산 들쭉술과 일본의 아사히 맥주 등이 있고 음식은 전이나 단고기 요리 등을 주문할 수 있는데 우리 입맛에는 맞지 않았다. 여성 동무 얼굴 보러 자주 갔다간 한 달 봉급이 날아갈 수 있으니 남측 동무들은 되도록 회식을 자제하는 편이다. 가게 매상을 올려주고 봉사원에게 노래를 부탁하면 반갑습니다. 휘파람, 다시 만납시다, 심장에 남는 사람 등을 애절하게 잘 부른다.
이념을 떠나 북한 노래 중 가장 심장에 남는 노래가 있다면 최삼숙의 노래 심장에 남는 사람이다. 인생의 길에 상봉과 이별 그 얼마나 많으냐. 헤어진데도 심장 속에 남는 이 인내. 아, 그런 사람 나는 못 잊어. 지금이라도 김정은은 자신의 통치체제와 혈육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불쌍한 동포들과 우리 민족의 심장에 남는 사람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일깨우고 싶다. 이곳 현장에서 육로로 휴가를 가게 되면 평양 고려호텔에서 하룻밤을 묵는다. 우리 남측 근로자 중 평양을 거쳐 휴가를 갔다 온 사람이 있었다. 그는 북측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면서 무심코 한 말이 북측의 자합입한 시간에 걸리고 말았다. 그는 고려 호텔에서 하룻밤 머물 때 평양 시내 골목을 돌아다녀 보니 괜찮더라. 그리고 그동안 누구 하나 검문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헛소리를 했던 것이다. 비판에 굶주린 북측 근로자가 이를 수상히 여기고 남측 근로자의 말을 당국에 고자질을 했다. 북측 당대표는 남측 대표에게 이를 강력하게 항의했고 지금 당장 남측 동무를 잡아 추방하라고 요구했다. 다음 날 우리 근로자는 캐도 남측 한국 대표에게 불러가 단순한 과장과 헛소리였다고 빌며 봐달라고 사정했다. 이후 캐도 대표가 북측의 당 간부에게 우리 근로자의 말이 단순한 허풍이나 과장이었다고 해명하고 사과한 끝에 다행히 추방은 면할 수 있었다. 사람은 가끔 입이 근질거리면 한 번씩 헛소리를 하는 모양이다. 한 번은 경수로 현장에서 근무했던 우리 근로자가 남한으로 귀국한 뒤 북한의 운전허가증을 평소에 소지하고 다니다가 분실한 일이 있었다. 그것을 주었던 사람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붉은 글씨의 도장이 찍힌 불그스름한 허가증을 보고는 북한 간첩일 것으로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 운전허가증의 정체를 알 리 없던 경찰은 통일부에 문의했고 통일부는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한 끝에 허가증의 주인이 과거 현장에서 근무했던 사람임을 밝혀냈다. 그는 그동안 그것을 버리지 않고 기념으로 가지고 다니다가 잃어버린 것이었다.